2월 7일 화요일입니다. 지난 주말에 발표됐던 미국의 고용보고서 충격으로 지난 주말에 이어서 오늘 미국의 지수들 하락했습니다. 다우가 가장 적게 하락했어요. 0.1% 떨어졌습니다. 33,891, 나스닥은 1% 하락했어요. 11,887입니다. S&P 500은 지난주에 3일 연속 상승을 했었는데 4,179까지 갔다가 이틀 연속 다시 하락해서 지금 4,111입니다. 오늘 0.61% 하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1.7% 하락해서 3,029입니다. 2년물, 10년물 국제금리가 오랜만에 급등을 했습니다. 또 VIX 공포지수도 6%나 급등을 한 상태입니다. 3대 지수는 장 초반부터 계속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파월 의장의 연설. 오는 미국 시간으로 7일 워싱턴 DC 이코노미 클럽 행사에서 토론을 합니다. 미국의 지난달 비농업 신규 고용이 51만 7천 명에 달하면서 시장을 놀라게 한 가운데서 파월 의장이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또 관전 포인트입니다. 만에 하나 매파적인 언급을 한다면 증시는 다시 얼어붙을 수 있는 것입니다. 파월 의장은 최근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2%로 낮아지면서 실업률은 급등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경기 연착륙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아직 노동시장이 둔화한다는 신호는 못 보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와 비슷한 어조로 말할 가능성이 있는데 좀 더 매파적으로 발언이 실리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들 절반가량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500개 회사 기준으로 약 250개 정도. 지난해 4분기 기업들의 이 순이익은 전년 대비 2.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P 500 지수 내 11개 업종이죠. 섹터. 이 11개 섹터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부동산, 이 소재, 자재, 통신, 에너지, 기술 관련주들이 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주요 종목들을 보면 이렇게 다들 웬만한 개별 종목들이 다 하락을 한 가운데 테슬라만 2.5% 이상 상승했어요. 애플이 1.8% 하락을 하고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전기차 세금 공제 혜택을 늘렸습니다. 테슬라가 그래서 가격 인상을 단행했어요. 테슬라는 전 거래일보다 2.52% 상승 194달러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재무부는 세단과 SUV,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전기차 차량 분류 기준을 개정을 해서 그간의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테슬라 5인승 모델 Y 등의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가격 인상을 단행했어요. 모델 Y의 가격을 1,500달러 올렸습니다. 차량 가격이 올라가면 테슬라의 순이익이 개선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금리 인상 공포가 다시 부상을 하면서 나스닥이 1%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 이상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또 애플을 보면 최신의 아이폰이 중국에서 많게는 850위안, 미국 돈으로 한 125달러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의 최신 아이폰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그중에 하나인 징둥닷컴 거기서 아이폰 14 모델을 최대 125달러, 우리 돈으로 한 15만 원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애플은 1년간 스마트폰 출하량이 2억 8,700만 대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어요. 중국 내 소비자 수요 악화에 직면했다라고 밝혔었습니다. 애플은 2022년 중국 시장 점유율을 18%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3위에 올랐지만 전통적으로 판매 시즌인 지난 4분기에 그때는 아이폰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해서 매출에 타격을 입었었다고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신규 일자리 수 크게 늘고 있어요. 실업률은 떨어졌다는 이 고용보고서가 나와서 뉴욕 증시가 지금 이틀째 흔들리고 있어요. 이번에는 고용추세지수 ETI가 118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노동시장이 이상 과열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고용 지표예요. 미국의 고용 추세지수 ETI가 또 상승 반전을 했는데 연준 FOMC로서는 금리 인상 종료 계획 전면 수정 압력을 받는 상황이에요. 컨퍼런스 보드는 올해 1월 ETI 고용 추세지수가 118.74, 전달 수정치 117.06에서 상승했다고 발표했어요. 이것은 2달 연속 상승한 것입니다. 이거 역시 노동시장 과열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풀이됩니다. 테크 업계를 중심으로 이 해곡할 바람이 몰아치고 있어요. 전체 노동시장은 여전히 뜨거워요. 이 ETI 지수는 고용시장을 보는 선행지수로 지수가 상승하면 고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예요. 이 지수가 하락을 하면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지금 2달 연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제닛 이엘런 미국 재무장관은 신규 일자리 50만 개에 50여 년 만에 실업률이 최저인 상황에서 경기 후퇴가 발생할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하고 인플레이션은 유의미하게 둔화하고 있으면서 경제는 여전히 튼튼하다.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3일 1월 고용상황 보고서에서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가 51만 7천 개 증가하고 실업률은 3.4%, 전월엔 3.5%였어요. 1969년 이후 거의 5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완벽한 고용이에요 지금. 옐런 장관은 미국인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가라앉히는 것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순위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물가는 가라앉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물가가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최근 6개월간 내림세를 기록했고 연방준비제도가 잘 대응하고 있다면서 경제를 튼튼하게 하고 가격을 낮추는 법안들도 처리됐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언급을 하면서 우리는 미국에 다시 투자하고 있으면서 도로와 다리를 재건하고 첨단 제조업과 클린 에너지, 반도체에 투자하고 있으면서 연안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공장들이 문을 열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에 투자자들은 파월 의장의 발언 주목하고 있어요. 고용이 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이 상황에서 연내 금리 인하 기대를 크게 낮추는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이 되고 있어요. 고용보고서로 투자자들은 연준이 만든 고금리 환경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 연준이 9월 회의까지 기준금리를 5.25% 웃도는 수준으로 올릴 가능성이 70%에 달합니다. 이것은 일주일 전에 25% 수준에서 크게 높아진 거예요. 신규 일자리가 크게 는 것은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서 레저 및 접객업, 여행업 등에서 일자리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긴축 정책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노동시장은 여전히 화랑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준이 향후에도 인플레이션을 내리기 위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지속할 수 있다는 이 시장의 우려를 자극했어요. 그래서 특히 연내 금리 인하 기대 쏙 들어간 상태예요. 투자자들은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하로 미국의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올 하반기부터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업률이 53년의 최저를 기록하는 등의 미국 경제는 지금 견조하고 또 이에 따라서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따라서 하반기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시작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 시나리오는 그중에 하나는 실현돼야 돼요. 심각한 경기 침체 아니면 가까운 장래에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목표 2% 떨어지는 것, 둘 중에 하나.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오든지 인플레이션이 목표인 2% 떨어지는 것. 근데 지금 현재로서 보면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어느 것도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말 고용 보고서 때문에 지난주 말 또 월요일, 화요일 됐죠? 이틀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